대북전단 문제로 남북 대화 국면을 망칠 셈인가? 어제 북한은 고위급 접촉 북한 대변인 담화를 발표해 대북전단 살포가 계속될 경우 더 강한 물리적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지난 10일 남북 간의 총격전이 발생한 후에 북한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어제 국방부도 북한이 추가 도발 시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10월 4일 남북의 고위당국자가 만나 2차 고위급 회담을 약속한 지 채 열흘이 되지 않아 또다시 긴장 대결 국면이 조성된 것입니다. 대북 전단 문제로 어렵게 조성된 남북 대화 국면을 망칠 셈입니까? 일부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국민들은 결코 지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이 내놓은 7.4 남북 공동성명에도 서로 상대방을 중상 비방하지 않으며 라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대북 전단으로 북한을 병화시킬 수 없으며 대화와 교류협력만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대북 전단 살포가 민간의 일로 정부가 막지 못한다는 새누리당의 입장은 무능과 무책임을 자인한 것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한반도 위기 관리를 방치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국민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즉각 대북 전단 살포를 중지시켜야 합니다. 오죽하면 연천 지역 주민들이 대북 전단 살포를 물리적으로 막고 나섰겠습니까? 오늘 박근혜 대통령께서 통일준비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북한의 총격 도발은 단호히 비판하되 박 대통령께서 대북 전단 살포를 중지시키는 등 남북 대화 국면을 섬세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조언드립니다. 대북 전단이 남북 대화를 망치는 일은 막아야 합니다. 국정감사 팽개치고 중국 방문 떠나는 김무성 대표, 부적절한 처신이다. 오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63명의 방문단을 이끌고 중국 방문에 나섰습니다. 현역 의원만 10여 명이 따라 나섰습니다. 국정감사 일정을 진행 중인데 집권 여당 대표가 국회를 팽개친 것으로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입니다. 새누리당이 지난주 내내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한사코 반대하더니 이제는 국정감사를 아예 하지 않을 모양입니다. 국정감사는 국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정부조직법이 그렇게 급하다더니 정부조직법의 협상 대표인 조원진 국회 안행위 간사를 비롯한 새누리당 국회의원 10여 명이 4일 동안이나 국회와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한마디로 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왜 하필 이때 중국을 가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대권 행보에 줄을 서느라 새누리당은 국정감사는 아예 뒷전입니다. 63명의 대통령급 수행단을 구성해 요란하게 중국 방문에 나선 김무성 대표가 시진핑 주석과 함께 찍은 대선용 사진 말고 무엇을 들고 돌아올지 주목하겠습니다. 대통령 사생활 보호하려 온라인 감시에 몰두하는 정권, 검찰이 주요 4개 포털사를 불러 회의를 갖고 온라인 여론 통제를 기획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검찰이 포털사와 하트라인을 구축해 실시간으로 자료를 공유하고 특정 단어를 검색하여 삭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포털에서 조회수가 급증하는 이상 징후를 포착하겠다면서 처벌을 강화한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지난달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사이버상의 국론 분열,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었다고 밝힌 이틀 후 검찰이 벌인 일입니다. 이쯤 되면
검찰이 제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도대체 검찰이 무슨 법적 근거로 핫라인을 구축하고 명예훼손을 자체 판단하며 게시글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단 말입니까? 검찰은 스스로 초법기관임을 자처하는 것입니까? 검찰이 집착하는 특정 단어는 무엇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7시간, 만만회 이런 단어를 쓰지 못하게 탄압하려는 것입니다. 네티즌들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박근혜 정부의 추악한 여론 통제에 불과합니다. 이제부터 일부 네티즌들은 온라인 검열을 피하기 위해 자신들이 작성한 모든 글과 메시지에 대통령의 이름을 써넣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최강국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블랙 코미디 같은 현실입니다. 인터넷 여론을 통제하고 국민의 사생활을 감시하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말 좀 하게, 숨 좀 쉬게 해주십시오. 정부의 맹성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오늘 오전에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정홍원 총리의 면담 비공개 부분에 대해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시 10분부터 면담을 시작했고요. 언론인들께서 보셨듯이 공개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시 25분까지 약 한 15분 동안 서로 말씀을 나누셨다는 말을 드리고요. 공개 발언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대북 전단 문제에 대해서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께서 강력히 지적하셨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비공개회에서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사자성어로 말문을 여셨습니다. 불통즉통, 통즉불통. 앞에 통자는 소통하다 할 때의 통자이고 뒤에 통자는 고통을 느끼다 할 때의 통자입니다. 통즉불통. 네, 불통즉통입니다. 서로 소통이 되지 않으면 고통이 따른다는 뜻이죠. 그리고 통즉불통, 소통이 원활하면 아픔이 없다. 이런 말로 꽉 막히면 병이 된다 하면서 야당과의 소통을 강조하셨습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내가 무욕, 즉 욕심이 없기 때문에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말로 박근혜 정부의 사심없는 국정 운영을 당부하셨습니다. 정홍원 총리는 세월호 특별법 문제에서 정부가 개입하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서 안타까웠다 하면서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이 말은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여야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셨듯이 공개 발언에서는 정부 조직법에 조속한 처리도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새정치민주연합에 배석했던 당직자들이 SNS 검열 문제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오늘 제가 브리핑도 했습니다만 표현의 자유의 침해이고 신보도 지침이라고 할 만하다 지적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정홍원 총리가 깊이 유념해서 살펴보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아울러 성추행 등 군 기강 문란 문제에 대해서도 제기를 했는데 정홍원 총리는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일로서 강력하게 조치하겠다 하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이상입니다.